네, 반갑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이 있었고요. 입문 과정에서 이제 10강에 걸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이제 기본 큰 틀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 기본서 있습니다. 기본서. 기본서가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해서 2차 과목이죠. 기본서가 보니까 한 600페이지 정도 기본서 분량이 되겠네요.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교재도 깔끔하니 잘 나왔습니다. 좋네요. 그죠? 교재가. 자, 맨 앞에 이제 보면 이제 기본 체계, 기본 틀, 핵심 내용이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이 이제 42페이지, 43페이지부터 그렇게 총설, 총칙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입문 과정에서 10강에 걸쳐가지고 기본 틀을 잡았으니까 이 기본 과정은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0강 정도에 걸쳐가지고 30강 뭐 앞뒤로 한두 강 정도 해서 우리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다 이제 그렇게 전개해서 볼 겁니다. 내용은 이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쭉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요 기본 과정, 요 다음에 한 4, 5강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심화,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또 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더 심화된 내용을 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두 번에 걸쳐서 요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또 이론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문제집 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입문에서 틀을 잡았고 기본 과정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또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또 정리할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쭉 꾸준히 수업을 들으시고 같이 정리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과목은 뭐 합격 점수가 충분히 나오도 남는 그런 과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이고요. 자, 공인중개사법. 크게 이제 세 파트가 있죠. 세 파트. 제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이고 40문제가 나오는 2차 과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작년에 이제 30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말씀드렸고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관련해서 5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었지요. 중개 실무 파트에서 5문제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공인중개사법 들어가면 맨 앞에는 총칙이 나오죠. 총칙.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중개업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춰가지고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개업의 의무사항들 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권리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개공끼리 상호 협력을 합니다.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동중개하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가 단체인 협회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하고 협회를 통해서 상호 협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하는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벌칙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법대로 적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 끝에 가서 다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으로 공인중개사법이 끝이 나게 되죠. 총칙에서 시작을 해서 벌칙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라.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 총체적이고 기본적인 규칙이다. 그런 말이겠죠. 자,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이 나오고, 제2조가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제3조가 중개 대상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이제 총칙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자, 제2조에 의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법 조문에서는 2조의 2니까요. 요 뒤에 이제 우리 기본서도 붙어져 있죠. 하지만 정책심의위원회는 시험제도하고도 관계되니까 그 시험제도 할 때 그때 같이 보기로 하고요. 요 총칙에서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자,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 용어의 정의하고 중개 대상물이 되겠어요.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 자, 목적도 있잖아요. 목적도 시험에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도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하는 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 보시면 42페이지, 43페이지에서요, 중개업의 유래가 나옵니다. 유래. 유래는 연혁, 역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고려시대 때 객주로부터 출발해서 조선시대 때 가거간이라는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업자, 가거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제 때 소개영업 취체 규칙을 거쳐서 그다음에 해방이 되고 부동산 중개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공인중개사법으로 이렇게 쭉 흘러온 역사인데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혁 부분은 외로울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본서다 보니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 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쭉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놓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기 때문에 소설책 읽듯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연역 부분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 연역의 숫자들 의욕을 앞서가지고 숫자들 막 외우시고 하는데 연도 막 이렇게 외우시고 하는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자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4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요. 맨 밑에 제1조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44페이지 맨 밑에 제1조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과 관계되죠. 그래서 목적 봅니다. 자, 목적 맨 밑에 법이 있고 그죠? 공인중개사법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국토부령이 있죠. 국토부령. 국토부령을 시행규칙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묶어서 법과 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목적에서는 법률, 공인중개사 법률의 목적,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목적은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니까 요 법률의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보십니다. 자, 제1조 목적 나오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딱 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가만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는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정하죠. 정해서 그 전문성을 높입니다. 제고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하여 국민 경제 전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의미는 아마 우리 입문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은 궁극적인 목적. 이 법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이바지하겠다 그랬으니까 국민경제 이바지.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결국 의뢰인들 얘기하지요. 그래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뢰인 보호하는 것을 이 법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개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중개해야 되겠죠. 그럼 전문가로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딱 정합니다.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런 걸 전문가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정해서 전문성을 제어하죠. 그래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건전한 쪽으로 육성 발전을 시킵니다. 그럼 중개사가 안 나겠네요. 의뢰인이 보호가 될 겁니다. 그래요. 무자격자, 전문가 아닌 자가 중개하면 중개 사고 날 거예요. 전 재산을 의뢰인들이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어요. 곤란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전문가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중개 대상 물건을 딱 정한단 말이죠. 정해서 전문성 높여서 중개업을 그냥 육성하여 국민경제 의뢰를 보호하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요 유사한 표현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무지 많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깔끔한 문제, 고급스러운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 자체에서 유사한 표현으로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전문성 제고인데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OX, X.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OX, X. 그렇죠.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지도 감독한다 이런 말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유사한 표현들로서 시험에서 함정을 파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봐주시고, 자, 요걸 이제 재미삼아 보면요, 정에서 전문성을 제공하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니까 정전업권요. 남쪽은 정전이 없지요. 북쪽에는 전기가 잘 없어서 정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남한은 정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전 있건요, 없건요. 정전업체 경제 이바지니까 정전업체, 정전업건요. 이것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전업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45페이지에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소설 보듯이 쭉 보시면 됩니다. 정리는 요거 암기하신다 해도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의 내용들은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4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가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시험에서 노골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성격 첫째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내는 기본법이에요. 변호사한테 변호사법이 있듯이 우리 공인중개사에는 이 공인중개법이 기본적인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중개 업무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상법하고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비교를 했을 때는 그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한민국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는 상법하고요. 부동산 우리 중개 상인에게 적용되는 이 공인중개사법을 두 개를 딱 띄어서 비교해보면 이 중에 누가 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까?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한 상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자, 민법하고 대한민국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비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 모든 백성보다 더 특별한 상인에게 적용되는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되고, 특별법이 구체적인 특별한 사례에 먼저 적용되니까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법 적용 순서는 공인중개사법.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 관해서 법률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복비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죠. 자, 근데 공인중개사법 조문 자체가 몇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법과 령을 다 합해도 118개 정도의 법 조문밖에 없어요. 다 규정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인에게 다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을 찾아보고 상법 규정이 준용되어 쓰입니다. 상법에도 규정이 없는 부분이 있죠. 그때는 대한민국 백성에 모두 다 적용되는 민법의 내용이 준용해서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법 적용 순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민법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법을 적용시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죠.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외국에서 딴 자격증은 한국에서 쓸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딴 공인자 자격증은 한국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국내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공인자법은 국내법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규율하고 규제도 하지요. 공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되었었죠. 그죠? 제일 세게 처벌되는 것이 형벌로서,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 허위 부정 등록자, 이런 친구들은 3년 3천 가고요. 또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를 합니다. 어떻게 갑니다? 1년 1천 가지요. 그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허무 정직투, 이양리, 비정류, 거금매치 이런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반했을 때 처벌합니다. 규율합니다. 공법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의뢰 계약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약과 성락으로 이루어지는 중개계약, 중개해주는 약속은, 그죠? 요거는 국가가 등장하지를 않고 우리 민간인들끼리, 그렇죠? 물론 전문가하고 의뢰인 관계겠지만 국가는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일반 민간인끼리 적용되는 사적 자치 영역이 적용되는 사법적인 요소도 있고, 이러한 위반 시에 공법, 처벌되는 공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사법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중간 영역에 있을 것이라 해서 우리 중개사법을
중간법의 영역이 있다 해서 중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 적용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의 성격,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법인데 상법보다는 특별법이고 민법보다는 특별법이고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고요. 국내법. 그 다음에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둘 다를 갖고 있는 중간법 영역에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기본 틀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건데요. 노골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 성격을 우리가 또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체계 잡은 상태에서 아 맞더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오른쪽에 47페이지 구성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법과 령이 있다는 거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우지 마시고 48페이지 갑니다. 자 48페이지 가시면 요 법 제정의 목적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와 있지요. 그 문제 잠깐 같이 보실래요? 문제 예제. 자, 공인중개사 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정전 업권요. 정한다. 있나요? 있지요. 그래서 기억은 O. 자, 니은에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한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해야 되는데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어서요. 니은 X. 자, 디귿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도 없어서요. X. 자, 리얼에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런 말도 없었죠. 전문성 제고 이렇게 되다. 전문성. 그래서 그것도 X 하시고 그 밑에 미음에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한다. 그 말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다라는 거 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 말이 있지요. 맨 위에 기억하고 맨 밑에 미음하고 그 두 개가 규정으로 있단 말이에요. 정답 몇 번 된다? 2번 되겠죠. 기억하고 미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표현대로 반복해서 잡아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49페이지 나오죠? 49페이지는 뭐지요?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자,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용어 정의는 단독 문제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작년에는 단독 문제 한 문제 그대로 준 거고 아니면 지문으로도 섞여가지고 지문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는 계속 반복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박스가 있죠. 그죠? 박스. 쉽게 얘기하면 싹 다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어머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약간의 그죠? 예, 그렇게까지 어머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죠? 입문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어머나 그때 했던 거는 당황함은 없습니다. 그러한 의아심은 없어요. 당연히 외워야지. 다만 이제 기억이 조금 새로울 뿐이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용어 정의. 자, 제2조입니다. 제2조에 자, 맨 위에 1호가 되겠죠. 다음 각호와 같다. 1점, 2점 하게 되면 1호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그죠? 2점 하게 되면 2호 법에서 동글뱅이 1 하게 되면 1항, 동글뱅이 2 하게 되면 2항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랬고 가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뭘로 읽는다고요? 목 이렇게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1호에 보시면 중개부터 나옵니다. 중개. 자, 중개. 자, 기억나십니까?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 용어 정의가 제3조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매매 거래하는 매도인 매수인 간에 임대차 거래하는 임대인 임차인 간에 그죠?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라든지 사고 파는 거 교환이라든지 물물 교환 바꾸는 거죠. 임대차라든지 기타 그 밖에 부동산 관련된 권리들의 덕실 변경. 자, 덕실 변경은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권리의 변동이라요. 권리 변동. 덕실 변동. 그렇죠? 덕실 변경. 권리 변동이라 합니다. 권리의 변동에 관한 행위를 뭐한다? 알선하는 것이다. 거래가 되도록 알선, 흥정을 붙이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중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 제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 거래행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매매행위, 교환행위, 임대차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도 그렇죠? 중개 대상이 된다. 권리가 득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득실 변경되는 것을 알선하는 중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호에 가시면 공인중개사 나오죠? 공인중개사는 뭐다?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면 누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장롱면허다 하는 거예요. 장롱면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호 가시면 중개업이 나와요. 그죠? 중개업.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 말인데, 자, 세 가지 요건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의뢰에 의하여. 요 말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죠? 팔아주세요, 청약이 들어왔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팔아 드릴게요 하고 승낙하죠. 그러면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해 주러 약속한 거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 중개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무소에도 의뢰를 할 거예요.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기억나십니까? 제가요, 다른 사무소에는 의뢰하지 않을 거고요. 당신한테 전적으로 속하는 전속권 드릴 테니까 책임지고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죠? 전속 중개계약.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 말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도 체결하고, 이렇게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보수를 받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지요.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아, 법정 수수료 한도가 있다는 거요. 기억나십니까? 법정 한도 몇 프로? 주택일 때는 쪼래, 쭈쭈 쪼쪼. 주택은 국토운영 범위 내에서 정해진 그 조례, 그 동네 조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걸 한도로 해서 받으시면 되고, 주택 이외의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물건은 0.9%, 상가 토지 같으면 0.5%의 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겠죠. 10억짜리 토지다. 매매가 되었어요. 토지 얼마까지? 0.9%, 900만 원까지만 매도인 일반한테 받을 수 있겠고, 매수인 일반한테도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한도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 수수료로 처벌이 됩니다. 33조 금쟁이로 처벌되겠죠.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무엇을, 중개를 무엇을 한다? 업으로 한다. 업으로 한다는 말은 직업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행위를 직업적으로 합니다 했을 때는 또다시 해석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장사 하루 이틀 하나 그 말이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사회 봉사 목적이 아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먹고 살라고, 돈 많이 벌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직업적이다 이렇게 하고, 요 세 가지 요건을 싹 다 갖춰요. 의뢰 받고 돈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하고, 이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했을 때에는 오로지 누구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누구만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그래서 4호에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되죠. 개공. 개공은 뭐다?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 결국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해서 오픈해서 이것을 등록합니다. 등록 어디 가서 하지요? 등록을 시군구청장. 맞습니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대상물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행위,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행위 하는 것을 알선한다. 요 중개를 어떻게 한다? 중개를,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하는 그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으로, 직업적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등록을 안 했어요. 무등록인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을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면 된다. 안 돼. 그죠? 그래서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 이거 어떻게 처벌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니까 오로지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은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 있었어요? 3종류 있었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증 가지고 등록하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 한 분이 계셨어요. 본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칙 규정에 한 복덕방 중개인. 이렇게 3종류의 개공이 있었죠. 그 개업 공인사만이 부동산 거래기 알선을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5호하고 6호는 누구입니다?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5호는 누구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에요.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5호입니다. 5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누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자격증을 가지고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소공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즉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을 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무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무이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죠? 자,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무엇을 수행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요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나요? 중개 업무 수행한다. 계약서를 쓴다. 확인 설명서를 쓴다. 물건 설명을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도한다. 중개 업무 수행이고 보조물은 뭐죠? 커피를 탄다. 녹차를 탄다. 네.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도 소공에 포함되니까 임원도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고. 자,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누구다? 밑에 6호로 가죠?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는 자. 그것을 중개보조원. 자, 보조는 중개업무 수행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보조는 계약서 쓴다 못 쓴다. 보조는 계약서 못 쓴다. 확인 설명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물건 설명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인장, 도장 기억나십니까? 도장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만 한다? 커피만 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종류 두 종류. 요 직원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고용인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용어의 정의, 기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입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본 내용은 아실 텐데, 다만 볼 때마다 있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조금 이제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볼 때마다 개념 요소를 빼먹고 대충 내용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개념 요소를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용어 정의 꼭 반드시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일단은 그 쭉 한번 넘겨보시면 중개와 관련된 내용들, 중개의, 중개행위의 성격, 중개의 종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업 요 3가지에 대한 또 설명들이 기본서니까 붙어져 있을 거예요. 설명들이 쭉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나올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넘겨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공 이렇게 이제 쭉 기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서요 64페이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요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 자 가보시면 64에 제28회 작년에 시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제. 맨 위에 예제입니다. 64페이지 맞지요? 그 예제 잠깐 볼게요.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기출문제를 분석을 먼저 하면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빨리 잡을 수가 있네. 그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볼게요. 그걸 먼저 봅니다. 그걸 보고 나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예제 나오죠, 예제.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싸우면 판사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있으면 관례 의함. 자, 1번.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자, 공인중개사 하면 자, 2호였어요.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에다가 넣고 있어요. 뭐다? 공인중개사. 자, 이 자격증 가지고 사무소 개업, 개설 등록을 합니다.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 자격증 가지고 사무소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면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는 뭐다? 장롱면허. 장롱면허인데 우리 중개법은 국제법이다 아니면 국내법이다.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중개법상의 공인중개사는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법, 우리나라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미국에서 딴 자격증을 한국에서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반대로 한국에서 딴 자격증을 미국 가서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1번 뭐가 틀린 거예요? 외국 법에 따라 그 말이 틀린 겁니다. 미국에서 딴 거 인정 안 되죠. 한국에서 따야 돼요. 외국법이 아니라 이 법, 우리 중개법, 국내법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 X 하셔야 됩니다. X. 아,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기본도 있고 우리 또 나중에 또 심화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는 연습들을 여기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가면요 자연스럽게 딱 봤을 때 OX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X 해야 돼요. X. 자, 2번 지문 이번에 중개업.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네요. 보수 유무에 관계 있는 거예요. 일정한 보수를 뭐다? 받았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요. 자, 보수 유무 관계 없으면 중개는 여기는 보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중개는 보수 관계 없이 중개대상물, 부동산, 거래, 알선이 되면 중개한 거예요. 그런데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보수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이스. 그래서 2번도 X.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경영진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죠? 그죠? 법인에 소속된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공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포함된다. 근데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포함이 됩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상무이사도 자격증 갖고 있는 상무이사 임원도 사원도 뭐다? 소속 공인자 포함된다는 걸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이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는 보조하는 자다. 오 하면 안 되잖아요. 보조는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니 되잖아요. 자격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4번도 보존 X가 됩니다. 그럼 정답 몇 번 된다? 5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자, 중개다 아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할까요? 중개다, 중개업이다. 이게 다 판단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판단은 판사. 그래서 중개 행위 여부는 판단은 누가 한다? 판사가 하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판례거든요. 판례. 자, 그래서 요거는 중개에 해당이 된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개공 많이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가게 되면 처벌된다. 판단은 누가 한다? 판사.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이거는 중개인데, 이거는 중개업인데 일반인들이 해버렸다. 무등자 해버렸다. 그럼 판사가 뭐라 한다? 깜빵 갔다 오세요. 3년 3천. 오케이. 이거는 중개 맞고 중개를 의뢰받고 돈 받고 오버한 건 맞는데 등록한 개공에 했다. 오케이. 잘했어요. 다만 한도 범위 내에서만 복비는 받으세요.
너는 누구냐? 무등록이냐? 너는 안 되지. 너는 처벌된다. 자, 판단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5번에 개업 공인 중에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한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연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행위자가 주장할 바가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쉽게 하면 판사가 판단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5번의 그 중개행위의 개념은요. 용어 정의 여기에도 중개업의 개념 나오고요. 또 우리가 기억나실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요. 30조. 자, 저쪽에 가볼게요. 자, 이쪽에 가보면 30조에 있잖아요. 손해배상 책임 할 때 혹시나 이거 기억나실까요? 손해배상 책임 30조. 30조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중개업자가 중개업마다가 고의나 과실로서 거래 당사자 의뢰인에게 전상에 손해를 발생합니다. 배상할 책임이 있죠. 개공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 귀책 사유로서 거래 당사자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했어요. 자기 잘못으로 사고 쳤어요. 뭐 하다가 중개행위 하다가 자기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사고 친 거예요.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돈 물어줘야 돼. 이 손해에 대해서 물어준다 이런 얘기요. 자, 또 하나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빌려줍니다. 사무소 빌려주면 된단다. 안 돼. 근데 사무소를 타인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빌려줍니다. 중개행위 장소로. 타인이 사무소를 빌려서 하다가 사고 쳤어요. 요 타인도 책임 있고 빌려준 중개업자 개공도 책임이 있다. 오케이. 이 두 가지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30조 3항에서 무엇을 설정한다? 업무 보정도 설정이 된다. 그래요. 개공은 보정을 설정해야 돼.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미리 보험 들어라. 개인사업자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법인, 조합, 법인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미리 보험 들어라. 그럼 결국은 중개행위 하다가 중개사고 났을 때에는 누구도 같이 책임진다. 보증기관, 보증소전, 이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지는데 전제가 뭐 하다가 사고 나야 돼?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나야 돼요. 어떤 행위의 장소로 빌려줘야 돼요? 중개행위의 장소로 빌려줘야 돼요. 중개사고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진다. 중개업의 보증기관, 쉽게 해서 보험회사도 같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요때 중개행위가 아니라 친구하고 놀다가 사적으로 사고 쳤어요. 보험회사, 중개업의 보험회사 보증기관은 책임진다 아니다? 아니죠. 중개사고에 대해서만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났을 때만 중개업의 보증기관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중개행위냐 아니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중개사고인지 일반적인 사적 사고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짠짠짠짠 판단은 짠짠짠 판사가 해. 판사. 그래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0조 손배 책임할 때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중개업의 보험회사도 같이 책임진다. 그럼 중개사고냐 판단 누가 한다? 판사가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 중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중개의 개념이 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중개라는 개념이 나오고 30조 중개사고냐 아니냐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났느냐 중개행위 안 하다가 사고 났느냐 판단하는 거 여기도 중개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있잖아요. 용어 정의상의 중개 개념하고 이제 30조 사고 났을 때 의뢰인 보호 측면에서 사고는 터졌죠. 중개 알선뿐만 아니라 알선과 관련되는 행위하다가도 사고는 났죠. 의뢰는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선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행위하다가 사고 나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고도 뭘로 본다? 중개사고로 봐야지 보험회사도 같이 책임을 짐으로써 의뢰인이 보호가 되겠죠. 자, 다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용어의 정의상의 중개라는 개념하고 다음에 30조 손해배상과의 중개의 개념은 서로 달라요. 이것이 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험 문제 지금 보시다시피 2조에서요 중개 개념 물어볼 때 30조 손해배상 관련된 중개의 개념을 같이 지문을 섞어서 같이 물어봐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따로따로 문제를 내주면 좋은데 이걸 같이 묶어서 자꾸 출제를 하니까 우리들도 그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5번 지문, 그 문제에서 5번 지문은 사실은
용어의 정의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요거 잡아보시고, 몇 페이지 가보실래요? 요것이 우리 기본서에서는 몇 페이지 나옵니까? 하면요, 205페이지, 205페이지, 205. 자, 이거 한 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수업부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보셔야 돼요, 한 번은. 자, 205페이지입니다. 205에 가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전 설정 나오잖아요. 여기 30조 내용이 30조. 30조. 그래서 맨 밑에 가보세요. 205페이지 맨 밑에 중개행에 따른 고의과실 있을 거. 중개행 하다가 고의과실로 사고 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계속 쭉 보시면 사무소를 빌렸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206, 206, 205. 한번 넘겨보면 206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판례들이 나옵니다. 중개행에 대한 판례. 중개행에다가 사고 났을 때만 보험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 말이죠. 그럼 중개란 뭐냐? 중개란 뭐냐 해서 쭉 나오는데, 자, 그래서 중개의 판례 1번 관련된 행위도 중개다. 중개와 관련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도 관련된 행위, 관련된 행위. 자, 3번 판례는 쌍방의뢰뿐만 아니라 매도, 매수, 양쪽부터 의뢰받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쪽만 의뢰받아도 또 한쪽 의뢰받은 다른 중개업자하고 공동 중개하다가 사고 나도 중개사고니까 한쪽만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다른 일방 의뢰받은 중개업자하고 공동 중개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그 판례고, 자, 그 다음에 요 중개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하는 그 내용도 뒤에 가면 나와요. 중개도 아니다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내용도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볼게요. 자, 그래서, 요 중개가 205페이지, 206페이지 중개 사고냐 아니냐 판단할 때 쓰는 그런 개념하고, 그렇죠? 자, 64페이지 다시 가면 64페이지 문제에서 5번 질문에서 그 말이 또 나와요. 그죠? 이게 막 섞여서 나온다. 그 말이 섞여서 나온다. 자, 지금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나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52페이지 가보셔요. 52페이지. 어머나 정리 다 했어요. 자, 52페이지. 52페이지 가시면 52 앞에 다시 가서 52에 맨 위에 판례 있지요. 판례에서 중개행위의 성격, 그 밑에 2번에 중개의 범위 나오잖아요. 중개의 범위. 1번 판례 보세요. 2번에 중개의 범위 1번 중개행위란 양쪽 다 의뢰받아서 하는 것도 중개고, 한쪽만 의뢰받아서 다른 한쪽 의뢰받은 중개업자하고 같이 공동 중개하고 일방 중개라 그러는데,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을 하는 것을 일방 의뢰 중개. 자, 그것도 중개 범위다. 뒤에 있는 판례하고 지금 중복돼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뒤에 있는 판례가 또 앞에 또 있고, 거기 두 번째 판례가 어떤 행위가 중개이냐, 어떤 게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난 중개사고냐, 판단은 누가 한다? 판사가. 그래서 보시면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한 의사를 갖고 있냐, 주관적 의사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회 통용에 따라서 이건 중개다 아니다 판단한다는, 결국 판사가 판단한다는 거. 그렇게 됩니다. 밑에 세 번째 판례는 아까 뒤에서 나왔던 판례, 유사 판례죠. 알선, 중개 사고 났을 때는 알선 그 자체하다가 사고 난 것뿐만 아니라 중개하고 업무 관련성 있는 거, 의뢰인을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횡령했다면 중개와 관계되는 돈을 횡령했으니까 친구 갯돈을 횡령한 거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친구 개인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중개와 관련성 있는 업무 관련성 있는 돈을 횡령했으니까 이것도 뭘로 본다? 중개행위, 중개사로 본다는 거예요. 자, 최종 결론입니다. 64페이지 그 문제에서 그죠? 최종 결론이 2조 용어 정의에도 중개라는 말이 나오고 30조 손해배상에도 중개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것을요 각각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같이 섞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조 용어의 정의상의 중개는 알선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지만 30조 손해배상 관련된 중개행위는 이 알선뿐만 아니라 이 알선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고도 중개사고로 본다는 것. 저것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이것이 협의의 개념이라면 저것은 광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 모양이네. 대충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중개라는 것이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오니까 같이 묶어서 시험에 자꾸 출제하니까 출제위원이 자꾸 따로 내야 되는 것을 자꾸 묶어서 물으니까 묶어서 출제를 하니까 우리도 그냥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뚜리 뭉실 해가지고 같이 봐도 되겠구나. 중계란 뭐다?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자, 그렇게 한 방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가서 용어의 정의, 그거는 시험에서 꼭 정확한 개념으로 물어본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아하. 49페이지 다시 가면 49페이지 맨 위에 용어의 정의 그걸 보셨네. 그죠? 아, 정확하게 반복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조금만 가고 좀 쉬었다 할게요. 밑에 가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중계는 뭐고, 중겹은 뭐고, 계공은 뭐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넘어가 봐요. 중계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형이 알선하는 것이다 하고, 그 얘기고. 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면, 기본서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저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여기서 안 보더라도 뒤에 가서 나오고, 뒤에서 안 보더라도 여기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쭉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쭉 한번 보시는데, 어디를 가보시냐? 51페이지. 자, 51페이지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 가면 요 알선행의 성격이 나와요. 포인트. 알선. 자, 중개는 뭐다?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한 거래행위 알선인데 이 알선행위, 거래를 흥정을 붙이고 알선행위 이 자체의 성격, 이게 성격은 뭐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단순한 사실행위다. 요 포인트입니다. 그 왼쪽 오른쪽 페이지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뒤에 가서 또 나와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일단은 소설책처럼 편안하게 보시고 이해만 하시고 이해가 안 돼요. 유치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문과정에서 민법 다 보셨으니까 어쨌거나 그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일단은 통과하시고 여기에 포인트가 중개행위의 성격,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오른쪽에 사실행위 나와요. 양가로 2번. 법적 성질 51페이지. 오케이. 51페이지. 양가로 2번. 법적 성질에서 하나 건집니다. 뭐다? 사실행위, 사실행위. 알선행위 자체는 흥정 붙이는 알선행위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다?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의 청약과 성락,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 법률행위라면 흥정 붙이고 알선한 행위 자체 물건 소개하고 물건 보여주고 현장 안내하고 하는 알선 그 자체는 흥정을 붙이는 알선 자체는 단순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유실물 습득하거나 매장물 발견하는 것 같은 사실에 불과하다는 거에 자, 그거 챙겨 놓으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딱 넘겨보시면 아까 중개행위, 그쵸? 중개행위와 관련된 판례, 아까 봤던 판례가 나오고 그다음 중개와 구별되는 개념이 쭉 나와요. 밑에 52페이지, 53페이지 중개와 구별되는 개념 시험에 안 나옵니다. 54페이지 위에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진짜로 외로울 때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봐도 상관이 없고 자, 54페이지 밑에 가면 중개 유형이 나오죠? 중개 유형. 그래서 중개를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도 있는데 자, 거기에서 자, 시험하고 관계해서요. 지시 참여는 참고로만 보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상사 중개하고 민사 중개가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에 들어갑니까? 민사 중개에 들어갑니까? 민사 중개에 들어가 민사 중개. 그럼 상사 중개는 뭐고 민사 중개는 무엇입니까? 자, 민사 중개는 자, 상사 중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상사 중개는요. 상인하고 상인 사이에 상행위하는 것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겁니다. 도매상하고 예컨대 소매상하고 상행위 하잖아요. 물건 공급을 해주고 대가를 주고 영리 활동한단 말이에요. 도매상, 소매상끼리. 그죠? 소매상에서 도매상 물건 띄어가지고 소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품 공급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상행위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흥정 붙이고 도와줬어. 도매상, 소매상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 받았대. 이것은 뭐다? 상사중개. 이 상사중개라 그러고 상인을 대상으로 상행위 중개하는 거 상사중개. 이 상사중개 이외의 모든 다른 중개를 전부 다 민사중개래. 민사중개. 그럼 민사중개는 굳이 상인을 대상할 필요가 없이 일반 민간인을 대상하면 되고 영리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끼리의 일반적인 거래행위를 도와주고 중개하겠죠. 그럼 이건 뭐다? 민사중개. 자, 그러면 결론. 부동산 중개는 상인을 대상으로 상행위 중개하는 겁니까?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일반적인 거래행위를 중개합니까? 거래행위. 민간인 대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민사중개.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뭐다? 민사중개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한 번씩 가끔씩 물어봐요. 상사중개 아니라 뭐다? 민사중개.
민간인 대상으로 중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개업자는 민간인, 중개업자, 민사중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단독, 공동이 나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입니다. 단독. 혼자입니다. 단독. 중개업자 둘이서 거래 정보망 등을 통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해서 같이 중개합니다. 공동중개. 자, 물건이 한국에 있어요. 국내 중개. 물건이 외국에 있어요. 국제 중개. 사중개, 공인중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인중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적법하게 중개합니다. 공인중개. 사중개는 슈퍼 아줌마 막 하는 거예요. 자격증 넣으시 막 하는 거예요. 무등록으로 막 해요. 사중개. 사중개 계속하다가 걸리면 무등록 중개로 처벌되고, 그러니까 무슨 중개를 해야 된다? 공인중개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중개 종류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 관계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상사중개 아니라 우리 부동산 중개는 뭐다? 민사중개라는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판례 아까 있잖아요. 판례에서 지금 우리 이제 그 교과서에는 우리 그 기본서에는 구체적인 말이 없는데요. 아까 그 판례 본 게 있어요. 한쪽만 의뢰받아서. 자, 한쪽만 의뢰를 받았어요. 다른 한쪽 의뢰받은 중개업자하고 공동중개할 수 있잖아요. 공동중개하다가 사고 나도 중개사고인데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보증기한서 같이 책임져야 되는 중개인이 들어갑니다. 공동중개하도 중개한 거 맞잖아요. 그럼 의뢰면에서는 나는 한쪽만 의뢰받았어. 매도료만 받았어요. 매수료만 받은 다른 중개업자하고 공동중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쪽만 의뢰받아도 중개 충분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다른 한쪽 의뢰받은 중개업자하고 공동중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쪽만 의뢰받아서 하는 중개를 일방의뢰 중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일방중개라 그래요. 일방 한쪽만 의뢰받아서 하는 거. 일방의뢰 받은 중개. 일방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요것도 하다가 사고 나면 보증기한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중개 종류에서 물어볼 때는 요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민사중개. 한쪽만 의뢰받아서 일방의뢰 중개도 중개한 건 맞아요. 왜? 공동중개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일방의뢰 중개. 요 말이 아까 우리가 하고 판례에서 아까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요? 아까 52페이지. 52페이지의 판례가 위에 1번 밑에 2번에 중개행의 범위 거기에서 첫 번째 판례였어요. 첫 번째 판례. 중개행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개행이란 쌍방 당사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한쪽만 의뢰받은 일방 중개입니다. 한쪽 일방 당사의 의뢰에서 중개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요 판례 별표 빵 요거 하고 그죠? 아까 부동산 중개는 무슨 중개다? 민사 중개라는 거 별표 빵. 그 두 가지 딱 잡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일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잠깐 끊었다가 필름 갈아야 되거든요. 필름 갈고 요 중개업부터 56페이지부터 또 2교시 또 수업을 그때 또 쉬었다가 끊었다가 할게요. 자, 1강인데 그죠? 우리 이제 입문과정 때하고는 조금 약간 느낌이 조금 또 다르네요. 그죠? 입문과정 전체 큰 틀을 잡았다면 요 기본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하고 관계되는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는 관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다 30강에 걸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핵심, 심화 과정 가서 핵심 내용, 시험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또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큰 틀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30강까지 같이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꾸준히 쉬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기 싫다. 혹시라도 컨디션이 안 좋다 하더라도 틀어놓으시고, 그냥 귀에다 자꾸 익혀 넣으시고, 그러다 보면 재미도 붙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 두꺼운 이 책이 또 정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목 6과목이죠. 6과목인데, 과목별로 이 정도 두께, 평균 두께가 이 정도 되겠죠. 민법은, 공법은 더 두껍고, 그렇죠? 공시법, 세법은 조금 얇긴 한데, 중개법은 좀 적당히 두껍고 이래요. 6권을 딱 받으셔갖고, 책상에 딱 꽂아놓으면, 6권을 받아서 책상에다 딱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가슴이 뿌듯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사법고시를 공부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후자가 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6권을 탁 꽂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집이 또 와요. 집에. 문제집.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이 3, 4월 달 가면 또 6권이 나오거든요. 그걸 또 탁 꽂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요약집, 뭐 적중 예상 문제집 해가지고 또 장판지 문제집도 이런 게 또 다 걸렸습니다. 한 이만큼 됩니다. 예. 합격하신 분이 자기가 1년 동안 공부한 책을 쫙 쌓아가지고 인증샷을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허리 높이까지. 책만. 기본서, 문제집, 장판지, 모의고사 본 거, 그 다음에 요약집까지. 제가 키가 크지가 않으니까 제가 갖다 드리면 가슴까지 올 텐데 그분은 키가 크셨거든요. 그래서 허리까지 인증샷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아.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요게 이제 끝까지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내용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최대한 수업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별표 쳐드릴 테니까 그런 거 위주로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 60점 맞으면 합격하잖아요. 60점. 평균 60점. 그러니까 전범에 걸쳐서 책을 받았을 때 책꽂이 딱 꽂아놓으면 뿌듯한 것보다 걱정이 앞섰을 텐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 보셔도 평균 60점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업, 이 강의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고 강사분마다 과목별로 시험에 꼭 나온다는 그 위주로 해서 그 반복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